자, 제 3강에서 1. 신체 활동 지원. 자, 첫 번째로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요양보호 서비스를 할 때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야지 된다. 있죠. 그래서 1.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의 첫 번째가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6시에 하세요. 목욕 시간이니까 목욕하세요. 이런다든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어르신의 컨디션을 봐서 어르신한테 맞춰드려야지 되죠. 자, 2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자는 동안 기저귀를 확인하기 위해 이불을 들추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기저귀를 확인해서 기저귀가 젖었으면 기저귀를 갈아드려야지 된다. 이게 기본이지만 어르신이 주무시고 계신다. 이럴 때는 주무시는 게 우선이니까 주무실 때 이불을 들추지 말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억제대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억제대를 해야지 될 경우라면 어르신의 치료 목적으로 또는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억제대를 해야지 된다. 이러면은 뭐예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돼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억제대를 사용한 시간, 기간, 억제대를 사용한 이유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놔야지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겨드랑이를 잡아서 올리지 않는다. 자, 2. 대상자 대면하기. 대상자 대면하기. 그래서 대상자 가까이에서 정면에서 눈높이는 어떻게 돼요? 같은 눈높이로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한다. 대상자가 시선을 피해도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있죠. 심지어 표준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고개를 돌려서 벽을 쳐다볼 때는 어떻게 돼요? 벽 쪽으로 가서 틈을 내가지고 그래도 얼굴을 보고 어떻게 돼요? 인사를 한다, 말을 시킨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죠. 자, 3번. 대상자와 멀리 선 자세,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 옆에서 짧게 힐끗 보는 자세 등은 옳지 않은 자세이다. 자, 2019년도 개정판에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3페이지가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내용에서는 시험 문제 거론하겠죠. 있죠. 예. 라. 대상자에게 말하기. 1. 천천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상자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 자, 2번. 대상자가 졸거나 잠에서 덜 깨었을 때는 자극을 주어 깨운 뒤 말을 시작한다. 이거는 어르신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졸려 하시면 뭐야? 자극을 줘서. 표준교재에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탁자를 두드리면서까지 자극을 주어서 깨운 다음에 잠을 깨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시작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자, 3번. 대답을 할 수 없는 대상자라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서비스를 한다. 우리가 경관 투여를 할 때 의식이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도 인사를 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렇게 가고 있죠. 자, 4번. 부정형이나 명령어보다는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긍정형 문장으로. 자, 그래서 기저귀에 손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저귀를 봐드릴게요. 자, 손에 다른 것을 쥐어주며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러면서 부정형 또는 명령형으로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가고 있죠. 자, 5번. 이야기한 후 3초 이상 기다렸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표현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 6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눈높이에서 보여주며 말을 한다. 네, 눈높이에서 항상 뭐야? 눈높이에서 정면에서. 자, 입을 벌리세요. 이러면은 뭐야? 안 되죠. 자, 어르신, 이 오늘 저기 나온 이 반찬을 보셔봐요. 이 싱싱한 나물이 아삭하게 보이죠? 하면서
식욕을 돋구게 먼저 말을 하면서 대한다. 자, 다 대상자 만지기. 대상자 만질 때 옳은 방법. 손바닥 전체로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밑에서부터 받쳐서 살짝 잡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체위 변경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대상자를 돌려 눕힐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반대쪽 발을 돌리고자 하는 발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되죠. 이랬을 때 발을 이렇게 집어서 올리는 것보다 뭐예요? 발목 밑에, 무릎 밑에 받쳐가지고 손바닥을 받쳐서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네. 옳지 않은 방법, 손끝이나 손가락만으로 잡는 거.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죠. 예.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 입술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상자를 일어서게 하기. 노인은 침상에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으면 걷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2, 3분간 서 있거나 20분 정도 걷도록 해야 한다.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대상자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수술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화장실을 가실 때라도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시도록 하되, 손이 닿는 위치에서 항상 같이 보행을 하면서 도와줘라, 이렇게 가는 거죠. 서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동안 좋은 말을 하면서 격려해야 한다. 자, 2. 식사 및 영양 관리. 자, 2. 노인 영양 상태 관찰 해가지고요. 영양 부족.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은 적은 식사량. 어르신들이 적은 식사를 하실 때 영양 부족이 올 수 있죠. 불균형적인 식사를 했을 때, 약물 사용 또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인지장애, 식욕부진, 오심, 연하곤란이 있을 때. 근데 영양 부족이 올 수 있는 위험 요인보다는요,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어르신의 상태를 갖다 보니까 영양 부족 상태인 것 같다. 이 지표. 예. 그래서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 이게 대표적인 지표죠. 어르신이 상처가 났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의심할 수 있어요? 영양 부족이 있나 보다. 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한번. 또는 탈수, 체중 감소, 신체 기능 저하, 마르고 약해 보임, 배변 양상 변화,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 변화 등이 있죠. 자, 식이의 종류에는요, 일반식과 잘게 썬 음식과 갈아서 만든 음식 또는 유동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일반식은 치아에 문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연하, 삼키는데도 문제도 없고 소화도 잘 되는 대상자한테 어떻게 해요? 일반식을 제공한다. 저장 능력, 씹는 것이 약해, 어려워요. 하지만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삼키는 데 문제가 없는데 씹는 데 저작장애가 있어요. 씹는 데만 문제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잘게 썬 음식을 준다. 연화장애까지 있어요. 연화장애가 있고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가 힘든 대상자일 때 갈아서 준다 있죠. 갈아서 만든 음식.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을 뭐라 그래요? 유동식이라 그래요. 유동식에는 경구 유동식, 경관 유동식이 있어요. 경구 유동식은 뭐야? 입으로 먹는 유동식. 이게 입으로 먹는 미음. 미음 형태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 연화장애가 있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경관 영양식을 준다. 연화장애나 삼키기가 어렵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식이 없을 때 경관 유동식을 제공한다. 자,
비위관이란 위에 음식물을 넣기 위해 삽입하는 코와 위를 연결하는 인공관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비위관은 코에서부터 어디까지 삽입하는가? 위까지 있죠. 위까지, 위 밥통까지요. 자, 식사 자세. 선생님 식사에서는요, 식사 자세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식사 자세. 식탁의 높이는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어디요? 배꼽 높이, 배꼽 높이. 그러니까는 허리와 가슴 사이가 배꼽 높이죠. 앉은 자세로는요,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가 올린다. 다 침대에 걸터 앉을 경우에는 양옆이나 앞뒤에 쿠션을 대준다.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에는요, 침대를 30 내지 60도 높여준다. 그리고 머리는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은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쉽다.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에 기도와 식도가 있다 그랬죠. 기도가 앞에 있고 식도가 뒤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개를 약간 숙여야 기도가 눌리고 식도가 일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살해를 덜 걸린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예.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 항상 어디가 아래로 가게 해요? 건강한 쪽이. 그러면 베개나 쿠션은 어느 쪽을 지지해줘요? 편마비 대상자? 마비된 쪽. 있죠.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그래서 항상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줄 때는 마비된 쪽을. 팔 받침이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좌우 균형을 잡아줘 안전하다. 침대에 걸쳐 앉는 경우이거나 의자의 높이는 항상 어떻게 돼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있죠. 그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요, 네, 발 밑에 받침대를 받쳐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5번에 식사 돕기요. 기본 원칙 1. 식욕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제공한다. 2번. 요양보호사는 시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고 재가 대상자의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돕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양시설에서는 뭐예요? 주방에서 만들어 온 식사 돕기만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하는 일은 뭐예요? 식사 돕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재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취사부터 식사 돕기까지.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보기, 그러니까 장보기, 취사, 식사 돕기. 이거를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다 해야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 식사할 때 살해, 청색증, 구토,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밑줄짝 현관패.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식사를 중단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4번.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렵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가 잘 들린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가 잘 들린다. 밑줄자. 자, 신맛이 강하면요, 침이 분비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례 들리기가 쉽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례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에게 주면은 안 되는 과일은, 예, 맞아요. 자몽이에요. 자몽 있죠. 예, 자몽이었어요. 답은. 그러니까는 신맛이 나는 과일 있죠. 그러면 다음에 또 시험 나오면 또 자몽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레몬, 오렌지,
자두, 살구 있죠. 예, 살구, 자두, 레몬, 오렌지 이런 거가 뭐예요? 신맛이 나서 사례를 많이 유발시키겠죠. 자, 선생님 식사 및 영양에서는요. 사례에 대해서는 꼭 문제 한 문제 나와요. 사례. 사례 예방을 위한 식사 돕기 방법. 1번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좋다. 있죠. 고개는 약간 숙이고요.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상반신을 높게 해준다. 있죠. 그래서 침대를 30 내지 60도 올려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3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4.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전 이반 행구는 이유는 개인위생에서 나오거든요. 식전 이반 행구는 이유는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식욕을 돋궈주고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 물을 한 모금 먼저 마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5번 삼킬 정도의 적은 양을 주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음식을 넣어준다. 이렇게 가야지 돼요. 6. 식사 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있죠. 식사하시는 동안에는 말을 시키면 안 되죠. 자, 돕는 방법이요. 1. 대상자의 배설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소대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한다. 어르신 먼저 화장실 다녀올까요? 이러면서요. 손을 씻고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좀 해주셔야죠. 2. 시력저하 대상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음식은 시계 방향으로 있죠. 둔다. 3번 누워있는 상태라도 가능한 상체를 올려주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준다. 이렇게 가야죠. 4번 앉아있는 대상자는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옆으로 앉게 한다. 5. 누워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그래서 또 나왔죠. 옆으로 돌릴 때는 항상 어느 쪽이 아래로, 건강한 쪽이 아래로, 마비된 쪽은 위로 있죠. 베개는 어느 쪽이에요? 마비된 쪽을 지지해 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6. 음식을 삼키기 쉽도록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자, 7. 숟가락에 3분의 1 가량을 떠서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댄다. 국가고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 대어준다. 이러고. 네. 왜 옆에 대어줘야지 돼요? 어금니를 씹으라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금니를 씹잖아요. 그러니까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위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주고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숟가락에 3분의 1 정도 음식을 떠서 입술 어떻게 해요? 옆쪽에. 그리고 8번 마비된 쪽에 묻은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닦아주고 식후 구강 관리를 한다. 9번 얼굴 마비 대상자는 식사 후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은 삼키든지 뱉도록 한다. 마비된 쪽에 음식이 있으면요. 자, 봐요. 우리가 왜 식사할 때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해야지 되냐.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면 음식물이 아래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래가 마비가 되어 있으면요. 음식물이 이렇게 있는지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못 느낀 상태로 그냥 누워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 찌꺼기가 휙휙 하고서는 들어가잖아요. 폐로. 그러면 사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해라.
그러면 당신도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있죠. 그래서 뱉어내겠죠. 10번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하고 나서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대상자가 자 편마비 대상자 식사 줄 때는 항상 어느 쪽에서 식사를 줘요? 건강한 쪽에서. 대상자가 만약에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왼손잡이다 그러면 왼쪽에서 있죠. 왼쪽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경관 영양 돕기. 그러면은 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지 되는 경우는 언제이냐? 어떤 경우에 관으로 식사를 제공하냐? 의식 장애가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죠. 그 다음에 연화 장애가 있을 때, 삼키기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얼굴, 목, 머리 부위에 부상이나 수술 또는 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긴 관을 코를 통해서 어디까지? 위까지 영양을 제공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기본 원칙. 자, 경관 영양을 할 때 기본 원칙 1번.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있죠.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어르신 아침 8시에요. 배고프시죠? 아침 식사하세요. 아침 식사 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식사를 위해서는요. 아주 북경오리를 갖다가 찹쌀 넣거나 푹 갔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거를 드시면은 굉장히 기운이 나서 일찍 일어나실 거예요. 이러면서 시작과 끝과 이 식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다. 있죠. 의식이 없고 반응이 없어도 듣기는 하셔요. 있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의식이 없는 어르신들 앞에서는요. 절대로 커피도 마시면 안 돼.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있죠. 껌도 씹으면 안 돼. 향나는. 그 다음에 씹는 소리를 내도 안 돼요. 있죠. 자, 이 판매되는 영양액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한다. 유효기간이 지나치면 어떻게 하죠? 네, 동의를 얻어서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한다. O예요? X예요? X예요. 있죠. 그래서 이 매번 있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매번. 그래서 이 영양 주머니 여기에다 이제 식사를 넣고서는요 드리죠. 그러면 뭐야? 얘는 뭐예요? 밥그릇이잖아요. 밥그릇. 밥그릇이면 우리 먹을 때마다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주머니는 뭐예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이 시험 문제에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야? 이건 틀린 지문이지. 있죠.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면 뭐예요? 네,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지 되죠?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자, 6번.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준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직접 이 몸 안으로 음식물을 직접 넣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체온 정도로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게. 너무 천천히 주면 음식이 상한다. 특히 여름엔 그러겠죠. 그런데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빨리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한다. 구강의생을 자주 실시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자,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는 구강의생은 할 필요가 없다. X죠, 있죠. 입안 닦아내기로 해야죠. 입안 닦아내기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이렇게 가셔야죠.
자, 경관영양 돕는 방법. 1.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도록 한다. 2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리고 영양액은 뭐예요? 위장보다 높게. 그래야지 뭐예요? 흘러내려가죠. 예. 일어나 앉지 못하면 어느 쪽으로 눕혀요? 오른쪽으로 눕힌다. 밑줄자 현관펜 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일어나 앉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눕힌다. 왜요? 기도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잘 들어가도록. 기도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요. 4번. 경관 영양 주입 시 오심, 구토, 청색증,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비위관을 잠근 후, 있죠? 예,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 임의대로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있죠? 이거는 간호사나 의료인이 해야죠. 의사나. 5. 경관 영양 주입 후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도와준다. 왜? 소화가 되도록요. 네. 자, 마지막으로 3. 투약 돕기. 네. 돕는 방법. 1번.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의료인에게 문의한다. 이렇게 갔죠. 이거 시험 문제 지문에 자주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처방받은 약을 그대로 드려라. 갈거나 쪼개거나 캡슐을 분리하지 마라. 단 분할선이 있는 약은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분할선이 있는 약은 상관없지만 나머지는 임의대로 갈거나 쪼개지 말고 의료인에게 문의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번.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죠. 3번.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4번. 잘못 복용했을 경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가라 그랬죠. 대상자의 약을 잘못 복용한 경우 부작용을 관찰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경구약 돕기. 입으로 약을 드시는 경우요. 1. 손을 씻고 약 포장지에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경구 투여가 가능한지, 금식인지, 오심구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번. 침상 머리를 높여 반자위를 취해주고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의장간에서 잘 흡수되게 한다. 자, 약을 줄 때, 경구약을 줄 때 물을 충분히 주어야 되는 이유는 네, 의장간에서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있죠. 밑줄자 현관펜 있죠. 약을 먹을 때 물을 충분히 주는 이유는 의장간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4번. 투약 후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그래서 약을 드리고 나서는요. 어르신 다 삼키셨나요? 그리고서 한번 해보셔야지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다 해야지 돼. 혀 밑에까지. 혀 밑에 약을 숨겨놓고서는 돌아서서 뱉는 분도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혀 밑에까지 확인해 줘야지 돼요. 5번. 약을 먹으면서 기침, 구토를 할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물약을 투약 또는 치아 착색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지? 빨대를 사용한다. 경구약 복용 시 주의점. 가루약은 숟가락이나 주사기를 이용한다. 2번. 알약은 약 뚜껑에 따르고 손으로 옮긴다.
근데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마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알약은 항상 어떻게 돼요? 뚜껑에다 따라라. 있죠? 이 뚜껑에 따른 거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손으로 집어서 어르신 입에 넣어드리고 손으로 만진 것은 다시 병에 넣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있죠? 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에 나누어 투약한다. 4. 대상자가 손이 떨리거나 약을 분실할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5. 약을 삼키기 쉽게 하고 의장간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어떻게 해요? 충분한 물을 준다. 있죠. 자, 6. 물약은 뚜껑을 열어 어떻게 해요? 자, 물약은 어떻게 돼요?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열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뚜껑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는데 옆에 이제 표준교재에 보면 옆에 창고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물약은 뚜껑을 열어서 뚜껑 안쪽이 위를 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항이에요. 표기만 이제 다르게 할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게 해라. 또는 뭐예요? 뚜껑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약한다. 그러니까 계량컵을 따를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눈높이에서 있죠. 눈높이에서 이렇게 따라줘야죠. 있죠. 눈높이에서. 눈높이에서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있죠. 8번 물약은 약을 따르기 전에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약물을 흔들어서 섞어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물약을 줄 때 흔들어서 섞어줘야지 되는 이유는 농도를 맞추기. 오케이. 예. 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9번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폐기한다. 폐기할 때 항상 동의를 얻어야지 돼요. 자, 10번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자, 선생님 봐봐요. 요게 이제 라벨에 약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벨이 있는 쪽은 손바닥으로 하고 라벨이 있는 쪽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하고 라벨이 있는 반대쪽으로 따른다. 왜? 예.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르면 약물이 흘러가지고 이 설명서 내용이 다 지워지잖아요. 있죠. 그래서 라벨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라벨이 있는 쪽을 손바닥에 대고 반대쪽으로 따라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1번 병뚜껑을 닫기 전에 멸균솜으로 입구를 닦는다. 12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예. 19년도 개정판에 예전에는 그냥 주사기 나왔는데 19년 개정판에 무침 주사기 이렇게 표기됐어요. 있죠. 바늘이 없는 주사기. 그래서 적은 용량의 물약을 줄 때는 어떻게 돼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안약 투여. 자, 요양보호사는요, 경구약, 이불을 먹는 약, 그 다음에 안약, 그 다음에 안연고, 귀약, 이거는 뭐야? 응급상황 시 상비약품은 사용할 수 있다. 있죠. 요양보호사는 이불을 먹는 경구약, 외용약, 안약, 안연고, 귀약, 그 다음에 응급상황 시 상비약품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배우는 거야, 이거를. 자, 안약. 1번 약병 겉면의 대상자의 이름, 약품의 유효기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하고 투약 절차를 설명하고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2번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항상 눈을 닦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있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번 안약 투여 시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천장을 보게 하고 하안검
하안검이 뭐예요?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해서 이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축, 바깥쪽에 1, 2cm 위에서 안약을 투여한다. 투여하고는 뭐예요? 비루간을 눌러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비루간이라는 거는 요 눈 앞쪽에 까만 이제 눈물샘이라고 있잖아요. 요로 어떻게 돼요? 요게 가까이 주면은 이제 안약이 코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중앙이나 외축 또는 바깥쪽으로 1, 2cm 위에서 주고 비루간을 눌러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4. 비루간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결막에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이 보호된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하안검 결막낭이다. 아셨죠? 하안검 결막낭 아래 눈꺼풀. 자, 두 번째 안연고. 외부 공기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나온 것은 꺼주로 닦아버린다. 2번 하안겸. 하안겸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고를 어떻게 해요? 2cm 정도 짜주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한다. 있죠. 연고일 때는 또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인다. 이렇게 가는 거죠. 4. 튜브를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자, 다 귀약투여, 귀약. 1. 귀약투여 시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어떻게 돼요? 위로한다. 2번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유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그래서 약병은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온수에 담근다. 왜? 차가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귀약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뇌를 자극해서 오신, 구토, 어지러움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로 따뜻하게 한 다음에 넣어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차가운 귀약을 넣어주면 안 되는 이유는? 예, 오신부터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있죠. 귀약을 온수에 담가서 따뜻하게 한 후 투약해야지 되는 이유는 오신부터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가셔야죠. 자, 그리고서는 귀약은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뒤로 위로 잡아당긴 후 측면을 따라 약물을 점적한다. 측면을 따라 있죠. 저기 막 이도의 가운데가 아닙니다. 귓구멍 가운데가 아니라 측면을 따라.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도 나왔어요. 그림으로도. 그래서 귀약을 넣을 때 잡아당기는 위치는 이렇게. 자, 이렇게 4. 이렇게 5. 그래가지고 귀약을 넣는 위치는 어디예요? 후상방. 2번이죠. 2번. 있죠. 자, 5번. 귀 입구를 잠깐 동안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6. 작은 솜을 15 내지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해준다. 자, 라. 주사 주입 돕기. 1.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한다. 자, 수액병은 항상 어떻게 해요? 심장보다 높게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주사 부위에 발적, 부종, 통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조절기를 잠근 후 있죠. 조절기를 잠근 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잠근 후. 그 다음에 정맥 주사일 때는요. 문지르면 안 돼요. 1, 2분간 어떻게 돼요?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절대 비비리지 마라. 있죠. 그래서 정맥 주사는 혈관을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주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구멍 난 거죠. 그래서 비비면 시퍼래지죠. 자, 마지막으로요. 약 보관 주의사항. 모든 약물은 치매 대상자나 아동,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고 폐기한다. 3. 치매 대상자의 약은 가능하면 약 상자에 잠금 장치를 한다. 그리고 모든 약은요, 기본이 있어요. 모든 약은 실온에서 상온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약국에 가면은요, 약들을 냉장고에서 꺼내주나요? 다? 아니에요. 있죠. 이 진열대에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상온에서, 실온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자, 4번. 알약은 햇볕, 직사광선을 피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우리가 감기약 한 일주일치 처방받으면 2, 3일 먹으면 약이 남죠.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감기 걸리면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잘 보관해야지. 그리고 냉장고 속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냉장고 안이 굉장히 습하거든. 그래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지 돼요. 5번. 가루약은 변질되기 쉬우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6번. 물약,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그래서 물약은 냉장고에 넣어도 돼요. 냉장고 안에 습기가 있고 물약도 습기가 있으니까. 7번. 오래된 약은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하여 이전과 다르면 폐기한다. 8번. 약 용기째 빨아먹으면 변질되므로 반드시 계량컵이나 스푼을 이용한다. 약을 용기째 빨아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네, 치매에 의해서 약이 변질되기 때문에. 9번.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안 된다. 왜요? 약이 변질되기 때문에. 있죠. 버려라. 이렇게 나오죠. 10번.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 후 약 나온 부분을 생리식염수 솜으로 잘 닦아 상온에 실온에 그늘진 곳에서 보관합니다. 상온에 그늘진 곳이 뭐예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요.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